우리가 없나 봐요. 통장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법대로 하게 되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활동교사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영향이 간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금 문제가 단순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퍼지는 굉장한 여파가 크다. 저는 그걸 관악구청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게 관악구청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또 서울 전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세금, 종합부분 주민세는 단순 이 법의 잣대로만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걸 징수하는 기관, 자치구 담당자나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는 시장이 이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걸 접근해야지, 단순 이 법만 갖고 해석을 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가 아니라 또 우리 몇몇 센터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또 개정돼도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발생하고 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굉장히 이거 운영 어려워요.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세금을 내기는 과연 버틸 수 있는 기관들이 몇이나 있을까? 게다가 지금 관악구청에서 세금 부과를 보면 가산세를 아주 알뜰하게 했고, 저는 근데 이 가산세도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아무리 자진 납세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자치구 담당자가 미리 공제했어야 돼요. 그러면 5년치 묵어놨다가 한꺼번에 무슨 목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과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그러면 업무 테마는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퍼지기 전에 세금을 낼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을 거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법 개정 때 이미 개정을 했을 텐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놓고 이제 법 개정 다 해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걸 소급 적용해서 다 5년, 6년씩 부과하고 이걸 계속 받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 테마 가혹행정이죠, 가혹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하고 있는 다업청 기관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그 가혹행정이 일어났는데요. 그 세금은 뭐냐면은 종합원분 주민세예요. 종합원분 주민세.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는 바우처기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를 포함해서 시설들은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 이런 지원들은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그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게 종합원분 주민세예요. 그러니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해서 플러스와 수익과 지출이 제로인데, 이 지출을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매겨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법을 개정하는 그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관악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던 바우처 기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최근에 이런 세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면 이걸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5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복지 사업을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던 우리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기관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많은 하나의 날벼락인데요. 이미 2020년에 이 사회복지 법인 등의 면세 대상 등에 대한 시행령이 2020년에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2020년 12월 이전에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명백한 판례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관악에서 말씀을 하실래요? 네. 저희도 지금 현재 2019년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5건에 대한 세금을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통지 예고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저도 아까 한울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걸 부과를 했다면 그 종업원분 주민세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래껏 무슨 일을 했느냐 5년 동안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대전지법에서 척도장애인 협회에서 소송을 해서 이거는 면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걸 알고 있어서 보지를 안 하고 아무 연락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땅히 19년까지는 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 12월 24일 정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턱 그거를 보내줘서 너무 황당하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좀 담당 주무관님하고 큰소리로 이렇게 전화로 얼굴을 붉히고 막 좀 큰소리 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그분의 담당 주무관의 말은 대전지법에서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까지 똑같이 그걸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각 지법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송을 해서 이겨도 그 지역에서만 된다는 건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겨야만 그게 된다는 건지 그것도 너무 웃긴다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 그 주무관님은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지법에서 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똑같이 해석할 수 없다. 정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으로는 20년에 또다시 이게 개정이 돼서 2022년까지 또 이렇게 면세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2020년 12월에 됐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1월달부터 20년 1월부터 다통돼서 면세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만 해당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행령 이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빠져가지고 또
장애인 쪽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시행되는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는 사회복지 법인은 하면은 면세고 저희들처럼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자립생활이 지원 사업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법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장애인들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장애인들을 자조 모임으로 모여서 그게 이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당사자들인데 거기에다가는 세금을 매기고 사회복지 법인이라 그래도 걔네들은 세금 안 먹이고 이거는 정말 부당한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그걸 개정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번에 좀 더 공론화해서 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면세가 되는 그런 계기가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어려운 그런 사정을 국토전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낙성 장애인센터에서도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현재 이거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낸 지가 꽤 됐어요. 저희는 몇 년이 됐고 그때 당시는 이제 관악구에서 저희만 또 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그 여건도 안 되고 또 내라 그래서 또 안 내면 안 된다. 아까 같이 또 잘못하면은 압류를 권해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고 있었는데 여러 이제 기관들 지금 협력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너무 반갑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좀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몇 년째 많은 돈을 지금 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불러마 하는 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자립을 위한 시설이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또 우리 활동이 이제 필요한 부모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활동 보조인을 이렇게 연결해 줘서 모든 사업은 수익과 정부 보조나 지자체 보조의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수익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회의는 좀 더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